예, 일단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는 탐색전이 펼쳐지는 시장 점검 상황과 함께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자들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황 얘기부터 할 텐데요. 주제부터 좀 보고요. 예, 실적 시즌이 이제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차 전지가 뭐 여전히 강합니다만 그래도 2차 전지 다음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 하나로 자동차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먼저 그 실리콘밸리 은행발 사태는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시장은 또 좀 주춤주춤합니다. 4월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위기는 넘겼다고 보고 있는데 뭐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또 중국의 어떤 성장세가 예상보다 또 이렇게 더디다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상단은 열 수가 없죠. 지금 어떻게 됐건 간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돌아서는 하반기쯤이나 대선화 확인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제 뭐 은행의 어떤 부실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이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뭐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이후에는 역시 닫힌 시장에서 계속 순환매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은행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바로 또 이제 반도체 업종이 또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선반영돼 있는 주가에서 이렇게 섹터 대 섹터로 이렇게 계속 순환매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이제 반도체 IT 업종도 이제 바닥에 대한 어떤 바닥이 다진 상태에서 하반기 어떤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에 대해서 미리 이제 또 선반영으로 땡기고 있긴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약간 어떤 상승폭은 또 제한적이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어떤 모멘텀만을 가지고 가면서 끌어가기에는 올해 어떤 이 침체라는 이 그림자가 너무 짙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상반기까지는 좀 이런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턴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어떤 이런 흐름들과 유사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지수 상승은 제한적이다. 위로는 좀 막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경험상 보면 이렇게 막 이쪽으로 이제 간다 해도 사실 어려운데 위에가 막혀 있다 그러면 못 오르는 게 아니라 또 떨어질 과거에 보면 그죠? 예. 그런 좀 트라우마에 대한 경험들이 좀 있는 건데 어쨌든 지수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당분간 보이면 그 안에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종목 찾기 주도주 싸움이 계속되는 건데요. 오늘은 이제 자동차 얘기를 해주는데 현대 기아차가 사실은 차 잘 팔고요. 이익도 좋은데 여기가 지금 IRA 때문에 미국에서의 북미 쪽에서의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시장도 좀 종목들도 주춤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IRA는 현대차, 기아차만의 문제는 아니죠. 미국 내에서 자동차 생산하지 못하는 모든 셋업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국한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뭐 BMW라든지 뭐 벤츠 이런 회사를 걱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꾸 이제 그런 부분만 부각되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일단은 좀 시장의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지금 집중해야 될 그런 종목과 섹터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집중해야 될. 그러니까 막상 그때가 오면은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또 그 장을 또 놓치는 그런 또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종을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자동차는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현대차, 기아차, 뭐 한유럽가도 굉장히 컸고요. 반도체 수요 부족 때문에 차값 되게 비싸게 받았고요. 근데 주가는 곤두박질 쳤죠. 왜냐면은 그 이후에 이제는 플러스 알파가 없다 보니까. 올해도 사실은 리테일 부분은 작년 정도의 수준 아니면 뭐 작년보다는 약간 안 좋은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한 가지 미국 내에서 굉장히 좀 뚜렷한 그 자동차 업종의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뚜렷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이슈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릿 수요 빠르게 회복. 이제 플릿이 뭐냐면은 렌터카 업체들을 통칭한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렌터카 업체들. 렌터카 업체를 통칭한 얘기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자동차가 1년에 판매되는 판매 대수가 한 기존에 한 1,500만 대에서 한 1,700만 대 요 사이였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전까지는 한 1,600만 대 정도, 1,700만 대 정도가 팔렸는데 2019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줄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전체 1,600만 대, 1,700만 대 판매량 중에서 그 렌터카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비중이 됩니다. 그래서 19년도 보시면은 320만 대 정도가 팔렸고요. 그래서 20년도, 21년도 보면은 렌터카 업체도 당연히 뭐 자동차를 지금 뭐 굳이 늘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작년까지는 리테일 부분 개인들이 뭐 보복 소비를 뭐 보복 소비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자동차를 많이 사면서 이제는 자동차 리테일 부분의 수요가 굉장히 좋았다면 올해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까지 전체적으로 이 렌터카 업체들의 어떤 이런 기존에는 한 10%, 한 20% 정도의 어떤 판매 대수가 유지됐다면 20% 이내까지 낮아졌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 올해 초까지 보면은 이 수요, 23년도, 24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요가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 보시면은 그래서 원래 한 250만 대에서 300만 대 정도 팔렸던 이 렌터카 업체들의 어떤 자동차 발주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증가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 성장률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게 오른쪽 표이고요. 그다음 표 보시면 이 현대차, 기아차 이 중요한 것은 이 렌터카 업체가 지금 발주하는 자동차들이 전기차 대부분 전기차를 선호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렌터카 업체들의 어떤 주요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렌탈을 해주고 받는 어떤 돈보다는 리세일링, 중고차를 팔면서 남기는 그 시장도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 그 시장이 더 큽니다. 일정 부분 이제 렌트를 해주다가 나중에 판매하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새로운 차를 또 들어야 되죠. 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2030년부터는 미국에서도 이제 내연기관 차를 점진적으로 이제 없어지는 추세인데 여기서 지금 내연기관 차를 지금 정도에서 발주하게 된다면 네. 향후에 3, 4년, 4, 5년 후에 리셀링을 할 때 차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어떤 치명적인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원래는 평균적으로 한 200만 대에서 300만 대 이상을 렌터카 업체들이 매년 발주를 하고 그쪽에 신규 수요가 발주가 나오는데 그 대부분의 수요가 지금 전기차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내에서 그 전기차를 그만큼 수요를 충족해 줄 만한 세트 메이커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테슬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작년에 어떤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허츠라는 그 미국의 렌터카 업체가 네. 대규모 발주하면서 그 테슬라 그때 주가 굉장히 좋았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건데요. 모든 렌터카 업체가 테슬라를 선호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기종별로 차종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보시면은 2000년도 초 지금 23년 초 보시면 지금 이 전기차 부분의 이런 성장세가 글로벌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 미국 내에서 지금 제대로 된 세트 업체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렌터카 업체가 발주를 한다면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도요다도 있고 혼다도 있고 내연기관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걸 전기차로 한정 짓는다면 굉장히 적어지는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현대기아가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투자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네. 올해 그 전기차 판매 대수 그러니까 아마 작년도를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현대차, 기아차를 피크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도 작년 이상, 작년과 비슷하게 혹은 작년 이상의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부분에서 전기차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면은 현대차, 기아차는 좀 우리가 좀 다른 밸류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올해 아무래도 전체 시장 대비했을 때 감익이 다 예상되는데 자동차 섹터에 물론 지금 맨 앞에 있는 호텔 레저는 기저효과가 너무 컸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지는 건 맞는데 자동차 섹터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전기차 부분의 어떤 호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현대차, 기아차의 미국 내 어떤 전기차 점유율을 보면은 두 회사를 양사를 합쳐서 한 거의 2위 정도의 수준이 되거든요. 근데 올해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을 한 10조 정도로 예상하는데 만약에 1분기에 영업이익의 예상 영업이익보다 컨셉 높은 어떤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기차의 어떤 성장률이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된다고 하면은 현대차, 기아차는 올해 주가에 상당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왜냐면은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현대차가 PER로 5배 정도였는데요. 사실은 과거에 그렇게 싸게 저평가돼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 차 있을 때도 한 PER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배에서 9배 정도 보정을 받았는데 그거죠. 이제 내연기관차가 없어지는데 과연 현대차, 기아차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올해 1분기부터 2분기까지 상반기에 만약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되는 것이 현대차, 기아차가 점유율을 정말 글로벌 2, 3위권으로 완벽하게 끌어올린다고 하면은 그동안은 그거였잖아요.
현대차, 기아, 테슬라 다음에 넥스트 어떤 회사가 2위의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점유율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올해 어떤 렌터카 업체들의 본격적인 발주로 인해서 현대차, 기아차가 그 부분에서 어떤 확실한 어떤 실적을 예. 보여준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저평가된 어떤 주가는 좀 더 업사이드를 열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아마 현대차, 기아차는 매매 포인트는요. 지금부터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어떤 가정을 가지고 하시기보다는 이제 조만간 1분기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1분기 실적 나왔을 때 정말 이 전기차를 많이 팔았구나. 앞으로 많이 팔겠구나 하는 이런 시장의 논지가 생기고 아마 현대차, 기아차가 만약 주가가 간다고 하면은 기관이나 개인들이 사서 올리기보다는 아마 외국인들이 전 들어올 거라고 봐요. 왜냐면 1위 업체 테슬라는 이미 비중에 포트에 많이 들어가 있고 네. 2위 업체를 봤을 때는 글로벌리하게 현대차, 기아차가 확실하게 지금까지는 2위의 어떤 지위로 가고 있다는 어떤 확고한 그런 실적이 보여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또 지금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이 자동차 업종에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언급을 드립니다. 렌터카 판매에서는 이제 보조금을 주기로 이제 지난번에 한 거잖아요. 근데 IRA가 지금도 IRA 세부 법은 나오는 게 국내 양극재 업체라든지 왜냐하면 이제 동맹국이고 이제 중국 견제에서 같이 가야 되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에선 해줄게. 근데 자동차의 조립은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못한다, 빼박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동차가 좀 눌려 있는 건데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인 포션이나 성장성, 위상이 높아진다. 그리고 실적이 이제 받쳐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업종을 얘기하셨는데 그 가운데 주목할 기업은 오늘은 이제 현대기아차는 아니고 부품주 가운데 한 기업을 골라오셨네요. 맞습니다. 예, 성화이텍이고요. 네. 일단은 대형주 선호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더 기아차를 선호합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의 진출을 보다 빨리 했고 전기차 부분에서 좀 더 성과가 좋기 때문에 기아차를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닥 잡고 올라갔을 때 하이닉스도 바닥 대비해서 또 올라왔지만 그렇죠. 예. 부품주라든지 뭐 장비주들이 더 엣지 있게 주가 네. 가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은 성화이텍이 저는 좀 좋은 선택지라고 봅니다. 1차적으로 일단은 성화이텍은 주요 벤더죠. 아주 핵심적인 벤더 중에 하나고 아시겠지만 이제 뭐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철판을 이제 주로 다루면서 차체 부품 만드는 회사고 그냥 화면 네. 보시면 그냥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네. 이런 차체의 다양한 부품들을 어떤 뭐 알루미늄이나 탄소 섬유, 유리 섬유 같은 것들이 이제 접합해가지고 각 분야를 이렇게 만드는 회사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성화이텍의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다음 이 화면인데 네. 작년부터 지금 현대차 그룹, 현대차 기아차의 이제 배터리팩이 이제 차량 두 종이 이제 수주가 돼서 납품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GM에도 소형 전기차 부분, 배터리팩 관련된 어떤 부품을 납품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이죠. 기본적으로 성화이텍 같은 주요 벤더들의 어떤 접근 방법은 본업이 일단 좋아진다.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기아차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전기차 부분의 상승률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본업이 좋아지는 상태에서 만약에 성화이텍이 갖고 있는 배터리팩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성화이텍 배터리 케이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네. 셀을 받아서 차에 접합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술력을 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듈 간의 어떤 열 관리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잘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럼 테스트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미 성화이텍은 작년도에 한 700억 이상의 투자를 해서 이 배터리팩 관련돼서 선제적인 어떤 투자를 지금 진행한 상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성화이텍의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현대차, 기아차의 매출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9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 현대차, 기아차가 안 좋으면 당연히 성화이텍도 안 좋은.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투자로서의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배터리팩 기술 관련돼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객사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GM의 어떤 지금 배터리팩 관련된 그 부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됐건 간에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 부분의 어떤 수요를 계속 높여간다고 하면은 같은 주요 벤더인 성화이텍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에요. 지금 성화이텍이 지금 시가총액이 6천억 언더인데 네. 작년도에 한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고요. 기본적으로 뭐 PER 기준으로 했을 때는 5배 이하로 만약에 되는데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고민은 이거죠. 왜냐하면 전기차가 많아지면 부품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도태되는 네. 회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전기차 시장을 업종에 맞춰서 전환 체제를 이미 맞춰놓은 회사들은 그 굉장히 큰 어떤 그 성장의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혜택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회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앞단에서 보면은 다른 여타 부품주들, 그러니까 이 자동차 업종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뭐 부품주들 많이 아실 건데요. 다른 그 여타 부품주들과는 차별성 있는 좀 약간 주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지난달부터 보면요. 왜냐하면 2차 전지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그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서 확고하게 기존의 어떤 그 차체를 만드는 그런 부품 회사에서 2차 전지의 부품까지 만드는 회사로 간다고 하면은 사실 저는 좀 프리미엄 요인을 좀 줘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많이는 못 줘도 한 10배 정도까지 어떤 프리미엄 요인을 준다고 하면은 사실은 10배 좀 센 거 아닌가요? 예, 저는 충분히 왜냐면 2차 전지 네. 배터리 팩 만든 회사는 네.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거든요. 벤더가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진입 장벽이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그런 투자 포인트를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지금 주가가 뭐 부담되신다, 아니면 또 너무 이제 변동성 심한 구간이라고 생각되시면 똑같은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1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전기차 부분의 어떤 성장이 확실하게 실적으로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부품 벤더 중에서 기존의 본업도 좋아지는 회사와 거기에서 이제 2차 전지까지 같이 따라가는 이런 회사들, 성화혜택이나 또 몇몇 개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런 회사들을 같은 투자 포인트로 놓고 그때 같이 매매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그래도 이제 2차 전지의 어떤 밸류체인으로 성화혜택이 들어가는 것을 좀 지금부터 괜찮은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부 뭐 좀 약간 소액으로 이제 편입을 하셨다가 이제 실적을 확인하면서 이제 좀 더 이제 더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밸류 좀 판단해 주가 시총이 5,700억인데 아까 그 말씀하시면 뭐 7, 8천억 1조는 갈 수 있다는 생각이시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결론적으로 주가가 갈 때 가장 무서운 거는 네. 실적이 좋아져서 실적에 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네. 프리미엄이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장주들은 뭐 30배, 40배도 주는데 닫혀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10배 이하. 거기서 아주 더 이제 뭐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종목들은 5배 이하까지인데 성화혜택은 이제 작년도부터 이제 확실하게 본업에서 턴이 됐고요. 본업에서 턴된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전기차 쪽에 배터리 팩의 어떤 수주가 높아지고 거기서 좀 더 한 가지 투자 포인트로 본다고 하면은 현대차, 기아차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M이라든지 뭐 BMW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지금 뭐 유럽에도 공장이 한 5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점진적인 수주가 나온다고 하면은 네. 매출처가 다변화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성화혜택을 좋은 뷰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단기적으로 생각합니다.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좀 설정할까요? 만약에 성화혜택이 시장에서 2차 전지 밸리체인의 한 종목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저는 뭐 일단은 목표가는 10,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6,200원 정도 보고 좀 1분기 실적 시즌까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황해설 메리츠증권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성화혜택은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로서 이제 콕 집어서 말씀하신 거고요. 자동차 전반에 대한 시각도 말씀하신 걸 좀 보면서 향후 움직임을 저울질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